이렇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다 240회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다의 홍반장 타디입니다. 타디 이제 고정이에요?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연속이네. 네. 기온이 떨어지고 온 듯 안 온 듯한 첫눈도 예년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내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위축되기가 쉬운데요. 더불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면서 다소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최근 확진자랑 위중증 환자 규모가 급증세예요. 네, 오늘이 아마 최대입니다. 최대. 네. 건강과 개인 반영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한창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시는 이분의 건강도 염려가 됩니다. 목소리 이미 들으셨죠?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엄청 잘하시네. 네. 오늘은 기본소득의 5가지 특징 중에서 무조건성과 보편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다 240회의 제목이 무조건성과 보편성, 헷갈리네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의 5가지 특징 중에서 무조건성, 보편성이 헷갈린다는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관이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 최근에 저는 이거 뭐 너무 자명한 건 줄 알았더니 네네. 막상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개념 구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본소득이 다른 그 복지급여들하고 다 다른 특징으로다가 5가지 꼽잖아요. 네네네. 뭐 현금성, 뭐 정기성,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이렇게 5가지로 다 요약할 수 있는데 뭐 이렇다 애청자분들께서는 뭐 이거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무조건성하고 보편성이 중요한 특징일 텐데요. 그 BN의 규정하고 BIKN의 규정 간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한 혼란이 좀 있습니다. 네. 아마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소득 운동하는 진영 내부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보편성 규정을 둘러싼 쟁점과 규정의 차이를 낳는 원인들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 BN 그러니까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죠. 네네네. BN의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성이란 건 노동 여부나 노동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고 지급한다. 영어로 without a requirement to work or demonstrate willingness to work 이렇게 돼요. 근로 의사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보편성 어떻게 돼 있냐? without means test. 여기서 means가 자산이죠. 재산. 자산 테스트, 자산 심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제하고 다니다가 BIKN한테 욕먹었어요. 아이고. 보편성이 그게 아니다. BIEN이랑 BIKN 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 우리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익숙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좀 그 차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어디나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진리는 논쟁 중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어떤 이견이냐? 보편성에서 이제 말하는 자산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재산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한테 다 그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뜻인데요. 근데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 주거나 안 주거나 해도 그것도 역시 조건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BIKN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보편성 규정 보편성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산조사 없음도 무조건성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 조건이 없다는 것과 자산 조사가 없다는 것 이 둘 다가 무조건성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요. BIKN에서 무조건적 보장 소득으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이제 홈페이지에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럼 보편성에 관련해서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산 조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산 조사 없다는 건 무조건성의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무조건성에는 노동 조사 없음, 자산 조사 없음 이 2가지가 들어갔고, 그러면 이제 보편성에는 뭐가 남느냐? 특정 공동체 여기서 이제 뭐 사회, 지역, 국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상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제 새롭게 규정됩니다. 그래서 보편성은 공간성, 즉 지역에 기초를 두는 공간적인 개념임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BIKN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네네. 사실 가이 스탠딩하고도 연결되는데 음. 가이 스탠딩은 무조건성의 소득 조건의 조건, 그다음에 행위 조건, 네. 뭐 그다음 노동 조건 이렇게 네. 조건을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하거든요. 뭐 네. 그래서 소비 조건 예, 이런 예, 것까지.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다 이렇게 엮어서 조건성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BIKN에서 보편성은 뭐가 남느냐? 그 남는 게 좀 전에 말씀했듯이 특정 공동체 구성원 전부에게 지급되는가? 나이나 지역이나 성별 관계없이 구성원 일부에게 지급되느냐? 이게 판별 지표 기준이 된다. 아하. 여기 BIKN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또 편할 것 같은데요. 그 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도 얘가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러죠, 뭐. 네. 그 BN의 그 보편성 규정대로라면은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를 하지 않고 다 주니까 보편성을 충족합니다. 음흠. 근데 BIKN의 규정대로 한다면은 경기도민 모두가 아니라 도민의 일부인 농민에게만 주잖아요. 음흠. 그게 이제 보편성에 이제 위배가 되게 되거든요. 음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성은 BN의 규정이든 BIKN의 규정이든 전부 충족하지 못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게 무조건성도 BN의 규정에도 무조건성에 미달되고 BIKN의 규정에 의해서도 무조건성에 미달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농민이 이제 직업이고 이거는 이제 특정한 활동, 농민이니까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농업 활동을 과거에 했든 현재 하고 있든 어찌되었건 근로 요건을 부여하는 거니까 무조건성 위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이 그 5대 특징 아까 얘기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디서 강연하다가 또 네. 5대 특징 중에 5가지가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뭐가 기억이 안 나니까 개별성이 기억이 안 개별성.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별성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성 보편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보면 개별성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BIKN 규정대로 하면 농민기본소득은 이 두 개를 다 어기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 왜 기본소득이냐? 맞아요. 라는 논쟁이 BIKN에서 여러 번 논쟁이 된 적이 아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가 이제 그 5개 중에서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정기성, 그 뭐 현금성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소득 진영 내에서도 그 5개 원칙 중에서 어떤 것을 선으로 놓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각설하고요. 근데 이제 그 농민 기본소득이 그래도 그 기본소득임을 갖다 주장할 수 있는 논리는 물론 있습니다. 이제 자산조사는 일단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부분은 뭐 방어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근로 요건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농민 기본소득이 어떤 근로 요건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그런데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농민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기본권, 뭐 달리 말해서 생존권적 보상 차원의 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보상 이런 것 이 말과 열악한 현실에 대한 기본권, 뭐 생존권적 보상, 뭐 이런 둘의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그 참 애매하죠. 어떻게 네. 보면 뭐 굳이 뭐 이론적으로 나눠보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보상 그러면 보통 참여소득에서 애킨스 네. 예, 많이 쓰던 거고 열악한 현실에 대한 기본권적 보상 그러면 이제 보통 기존의 사회복지에 특히 뭐 자녀복지 형태인 공공부조에서 네네. 많이 쓰던 용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공공부조는 이제 자산조사를 하는데 농민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현금급여를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이제 사회수당 그게 사회수당이죠. 네, 예. 사회수당이죠. 예. 근데 사회수당은 이제 규속적 욕구에 따라 지급되니까 농민 기본소득하고는 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네. 그런데 귀속적 욕구 이게 뭘까요? 아, 예. 그 귀속적 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 혹은 필요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나이, 성별, 장애 등을 이제 귀속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한테서 그 분리시킬 수 없는 특징이에요. 귀속적이다. 예. 그러니까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그 귀속적 속성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직업은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귀속적 속성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나이 뭐 성별도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도 이게 귀속적 속성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귀속적 속성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려운데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따라서 이에 대한 최소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급여가 사회수당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수당은 대부분 자산조사 없이 지급돼요. 아동수당이 대표적인데요. 근데 농민은 직업이고 직업은 또 귀속적 속성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농민 기본소득은 일반적인 사회수당하고도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농민 기본소득에서 참여소득 뭐 이 둘도 또 이제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요 또 구분도 좀 설명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참여소득은 이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요.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사업 목적을 농민 기본권, 뭐 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권 보장이라는 거는 공공부조, 사회수당 이 두 가지 성격을 나타내고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참여소득적 성격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복합적인, 매우 복합적이고 독특한 성격을 지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소위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네, 제가 이제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라는 맞아요. 단체에서 3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입장을 이제 많이 이제 토론 과정에서 네네네. 얘기하다가 농민기본소득은 그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이야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이란 말이 네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다. 네. 이렇게 좀 청취자들이 일단 기억에 일단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 원래 그 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주로는 특정 인구 집단에 기초해 가지고 기본소득을 가리키는 제공하는 제도를 가리키는데요. 이제 특정 인구 집단에서 시작해 가지고 다른 인구 집단으로 다 이제 확대해 나가면 이제 온전한 기본소득에 이제 다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청년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 국민으로 그러니까 간다던가. 인구 집단을 이렇게 늘려 나가면 이제 다 보편적으로 지급받는 그런 기본소득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전략에서 나온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건. 근데 이제 직업 범주형 기본소득은 그동안 이제 크게 주목받아온 개념이 아니고 사실 직업 범주형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뭐 그래도 기본소득이다라는 논쟁이 아주 많았던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참여소득, 사회수당, 공공부조적인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춘 어떤 제도가 이제 등장한 거잖아요. 그 농민기본소득 같은 게. 그래서 이것을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된 겁니다. 예. 아무튼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엄밀한 이 개념 규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과 현실 간에 이제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을 뭐라고 참 규정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그 뭐 참여소득이라고 보는 경우가 제일 많죠, 물론. 네네. 근데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이제 농민수당과는 분명히 다르고 그 기존에 말했던 사실 참여소득과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보장이 아닌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개념화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 개념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정말 그 농민기본소득 개념 규정하기가 어렵고요. 그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참여소득이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성격이 있다 보니까 기존 개념 틀 내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규정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BIKN에서 무조건성하고 보편성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진행했어요. 저희가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규정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근데 보편성도 무조건성도 인정하기가 곤란해진 상황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받아들여서 어떻게 개념화하려는 작업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저희가 받아들인 새로운 보편성 무조건성 규정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기가 더 곤란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결과인데요. 네. 그 농민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네. 얘기를 해보면 일단 네. 저는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말에 일단 공감하기가 어려운데 어렵죠. 왜냐하면 직업은 직업이에요. 직업은 네, 직업인데 이게 다른 직업하고 동렬해서 취급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걸 쉽게 맞아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네. 지금 이는 이 커피예요. 네. 이거 없어도 살죠. 아, 그럼요. 마이크 없어도 살죠. 네. 종이 없어도 살아요. 네, 다 살아요. 맞아요. 밥 없이는 죽어요. 네네. 이게 전혀 달라요. 그거를 이제 농업계에서는 생명 창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동렬해서 뭐 이 직업 농민 직업에서 요구하게 되면 다른 직업에서도 요구한다. 맞아요. 이런 논리가 과연 생명 창고인 농업에 동일하게 규정될 수 있는 거냐? 이걸 단순한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농업농촌 기본법에 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성격이란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생태계의 보존, 수자원의 보존, 지역사회의 보존 뭐 등등등 있어요. 이런 포괄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농업농촌은 그냥 단순한 직업 중에 하나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성격이 있다는 말을 하고요. 그래서 농업농촌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민계,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농촌에서 이 문제가 결국 불거질 때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농업 직불금하고의 차이하고 비슷하거든요. 직불금하고 볼 때는 농민기본소득이 확실히 보편성 무조건성을 갖고 있어요. 네. 농업 직불금은 이행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굉장히 조건이 많은데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면 돼요. 그러니까 존재면 되는 거고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직불금은 농업경영체 해주니까 가구 단위로 주거든요. 네네. 근데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면 다 줘요. 그러니까 보편성도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네, 개별성 보편성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농민이 딱 볼 때는 농업직불금에서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국민 기본소득 관점에서 농민기본소득을 바라보는 태도가 과연 옳은지 잘 모르겠고 네. 뭐 BIKN도 뭐 농민기본소득을 BIEN 규정을 좀 적용을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보편성은 충족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충족 못하는 과도기적 기본소득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제 얘기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가 그 무조건성이란 말, 보편성이란 말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전에 보편성 규정인 그 자산 심사하지 않음을 무조건성에다 포함시켰잖아요. 이거는 뭐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농민기본소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조금 더 애로사항을 좀 가져온 측면이 물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찬희선 생각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기본소득하고 농촌기본소득 좀 딴 얘기지만 그 이 둘 중에서 뭐 어떤 것이 더 기본소득 제도에 뭐 충실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기본소득은 연령을 나눈 거고 농촌기본소득 지역을 나눈 건데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굳이 둘 중에서 좀 더 하나 하면 농촌기본소득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BN의 규정대로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제도가 사실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조사도 근로요건도 부여하지 않잖아요. 네. 농촌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도 이제 농촌기본소득이 진일보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특정 공동체, 뭐 특정 지역 구성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농촌기본소득이 청년기본소득은 특정 공동체 구성원의 일부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농촌기본소득이 좀 진일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BN의 규정은 지급 조건하고 지급 대상이라는 구분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BIKN의 규정은 이 한계를 좀 넘어보려고 하는 시도죠. 그러니까 이제 지급 조건, 지급 자격 이것은 이제 무조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급 대상은 보편성으로 이제 구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성은 지급 조건, 지급 자격이 무조건이다. 네, 그래서 무조건성은 지급 조건, 지급 자격의 무조건성. 보편성은 지급 대상, 지급 범위의 보편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BIKN의 규정이 무조건성과 보편성에 관한 한 BN의 규정보다 진일보한 것인데 아하. 기본소득 그 제도 전체 내에서 농민기본소득의 성격이나 유산과 관련해서는 BIKN의 규정이 좀 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또 갔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개념 규정이 오히려 명확해지다 보니까 음. 어떤 하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면에서는 좀 뭐라 그러나 기존의 현실을 설명할 때 좀 난점을 발생시키는 이런 그 두 가지 결과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BN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보편성, 무조건성 규정을 또 발견해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또 이제 기존에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또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개념과 현실 간의 괴리를 우리가 좀 많이 느껴요. 근데 이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개념과 현실의 괴리를 좀 느끼냐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괴리감이 적거나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제 현실의 제도화가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규정도 예. 진일보한 게 또 있고. 그러니까 청년 기본소득, 농민, 농촌 기본소득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기존의 BN 개념만 갖고는 안 돼. 또 BN 개념이 갖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 이런 그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모색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더 개념과 현실 간의 이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다른 오히려 나라 같은 거꾸로. 뭐 이론적 논의하다가 네. 파일럿 하다가 이론 논의하다가 또 파일럿 하다가 이 실험했다가 정도 뭐,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막 이게 막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 지금 대선에 주요 의제로까지 부각이 되고 네.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야당에서도 이번에 김종인 선대본부장이 들어오면서 기본소득을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했기 그래요. 때문에 네. 논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이제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둘러싸고서 이제 혼란의 원인을 저희 여기서는 이제 개념의 차원에서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은 이 무조건성하고 보편성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용어에다가 우리가 이제 개념 규정했던 거 싹 잊어버리고요. 그냥 말 그 자체로 보자고요. 보편, 무조건 이 말만 보면은 자 무조건 지급하려면은 모두한테 지급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모두한테 지급하려면 사실 조건을 달면 모두한테 지급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만 보면은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두 말은 이제 서로 의미가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상 가리키는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새벽별, 뭐 저녁별 영어로 다 이제 모닝스타, 이브닝스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둘 다 그 금성 가리키는 거거든요. 서로 근데 새벽별이라는 이미지하고 그 저녁별이라는 이미지는 다르잖아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미지는. 근데 사실 가리키는 건 똑같거든요. 저는 이제 무조건이라는 말하고 보편이라는 말이 사실 그런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개념적 혼란은 이 두 말을 쓸 때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첫 번째 원인을 꼽고요. 네. 그 2016년 서울 대회 때 이게 네. 5개가 확정이 된 건데 네. 그때 정확하게 확정을 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자꾸 무조건 하니까 난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요. 아, 스톱. 박상철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럴 것 같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예. 네. 어쨌건 무조건 지급하려면 모두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고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뭐 조건을 달 수 없고 뭐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연관성이 강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현학적인 얘기라서 제가 빼겠습니다만 네. 네. 철학에서도 존재, 보편자, 무조건자가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다가 이제 기존 복지 정책에서 사용해온 이제 원어 사용 관행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사회수당, 특히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선별을 하지 않는 보편적 급여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 개념으로 볼 때는 여기서 선별 없음이라는 거는 무조건성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 용어에는 무조건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따라서 무조건성하고 보편성의 개념 구분도 없어 왔어요 그동안. 네. 이제 선별성의 맞개념, 상대 개념은 보편성으로다가 이제 사용되어 온 거죠. 무조건성 없이. 네. 아무래도 기존의 사회보장급여 체계가 예. 막 조건을 달아서 이래야 주고 저래야 주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성이라는 말이 이제 없었고 네. 그래서 그게 전부 이제 보편성, 보편주의 이렇게 말을 해왔다는 것 같아요. 네. 서준희 교수님 그 발표문에 보면은요, 그동안 모든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조건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 자체가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예. 예,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 사실이고요. 근데 기본소득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개념은 이제 수정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수당을 기본소득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아동수당은 별도의 조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성 무조건성을 충족하는 거죠. 자산 조사도 하지 않고 저거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동수당은 기본소득이 굉장히 가까운 것이에요. 사실상 제도적으로. 근데 모든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특정 인구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성은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물론 그 수당하고 기본소득이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지만 아동수당 같은 제도는 사실은 기본소득이 굉장히 가까운 제도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사실 이 규정대로 하면. 그럼 BIK의 경우에는 이 청년 기본소득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보면 보편성보다는 무조건성을 더 중시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보통 무조건성이 이제 자산조사 플러스 노동요건을 다 한 가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BIK 는. 사실 이제 무조건성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신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편성은 좀 어긋나더라도 무조건성이 충족되면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인정된다. 이게 BIK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BIKN 내에서도 뭐 이거는 어제 뭐 논의를 못 보셨지만 사실 그 불꽃 튀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농민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냐 아니냐 문제에서 좀 저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무조건성, 보편성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기본소득으로 보기가 어려운 측면은 물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그 개념에 꼭 맞춰야지 우리가 그 현실을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꼭 맞추는 것이 능사인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소득이라고 주장되고 있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기다 아니다라고 가리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기본소득이라고 그렇게 기본소득을 요구하느냐, 왜 그런 현실이 나타나느냐가 더 중요해서 그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뭐 논리적인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사실 좀 어렵지만 네, 그럼 할 때 좀 매듭을 지어서 어쨌건 과거의 사회복지제도에서는 무조건성과 보편성의 구별이 별 중요하지 않았는데 사실 보편성이라는 개념도 사회복지하고 기본소득의 개념이 좀 다르죠. 사실 어쨌건 어쨌든 기본소득이 등장하면서 어쨌건 무조건성, 보편성의 논쟁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좋네요. 네. 근데 이제 그 BN이 그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왜 구분하고 이걸 기본소득의 특징으로 삼았는지를 제가 추론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사회정책에서의 핵심은 선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별했어요. 근데 선별이라는 거는 자산조사 아니면 노동조사 이 두 개예요. 그렇죠, 그렇죠. 선별의 두 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자산조사 없음, 노동조사 없음 이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요 자산조사 없음 요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보편주의라는 말을 써왔거든요. 자산조사가 없으면 보편주의를 만족시켰다라고 기존의 그 사회복지에서 써왔으니까. 써왔죠. 예. 예. 그래서 여기다가 보편성이라는 용어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그 노동조사 없음. 여기에는 기존의 선별과 보편을 나누는 기준이 사실은 조건 유무에 있었는데 요거를 요 사람들이 그 기존의 사회복지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무조건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잘 보면 요 조건을 갖다 붙이지 않음. 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무조건성이라는 용어를 부여했는데 이거 참 설명 잘 못했다. 어쨌든 보편성의 의미 확장은 무조건성을 포섭하고요. 무조건성의 의미 확장은 보편성을 포섭합니다. 근데 이 두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기본소득이 지닌 특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 거예요. 비엔에서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선별의 두 축, 자산조사, 노동조사 이걸 갖다가 드러내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걸 허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엔의 규정에서 무조건성과 보편성 이렇게 그 두 가지 규정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서로 실현되어야 하는 상보적인 개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BIEN의 규정도 이제 저희 BIKN의 이제 규정 논란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그 한계가 좀 드러나면서 바뀔 가능성, 논쟁 가능성 이런 것도 또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비엔의 규정이 그 우리나라 현실하고 관계해서 그 이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건 사실 현실보다는 개념상의 문제로서 우리는 출발한 건데 어쨌든 기본소득 개념이 이제 현실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변종이 생기잖아요. 노동 조건은 부여하는데 자산 조사는 하지 않는 제도. 뭐 예를 들어서 참여소득, 직업범주형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노동 조건하고 자산 조건 둘 다 부여하지 않지만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청년 기본소득 이런 게 생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는데 비엔의 규정은 어떤 것이 더 그러면 기본소득에 맞는 제도야? 라는 것에 대한 판별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엔은 이런 여러 가지 변종들이 나올 거를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요새 좀 들어요. 네. 비엔은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비엔의 규정은 이미 기본소득이 한 국가 단위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도들이 이런 소위 말해서 국지적인 제도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 조건, 자산 조건이 부여되지 않지만 국가 내의 특정 집단에게만 급여되는 기본소득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다. 혹은 뭐 상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BIKN 규정대로 하면 이 다양한 범주형 기본소득 네네. 이런 게 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편성의 중요성은 좀 떨어지고 확실히 무조건성이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맞습니다. 네. 정확히 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성은 기존의 보편성 원칙, 자산조사 없음 이거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여부를 판별하는 최고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보편성은 제도가 시행되는 범위, 특정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모두에게 주느냐, 아니면 특정 집단에게만 주는가를 판별하는 이제 새로운 규정으로다가 이제 재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희 쌤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이런 그 보편성이 중요한 판별 지표이긴 하지만 무조건성에 비해서는 이제 소극적인 의미만을 지니게 되는 그런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무조건성을 충족한다면 보편성은 좀 미충족되더라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그렇죠. 전략의 과도기라고 일환이다. 볼 수 있다고 네네. 이렇게 네. 이제 생각하는 게 BIKN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해가 확실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BIKN의 규정이 좀 진일보한 거지만 농민 기본소득, 뭐 예술인 기본소득 이런 것들의 이제 직업 범주형 기본소득을 이제 어떻게 개념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과제, 숙제 뭐 이렇게 남긴 셈이 되는 예, 것 그 같습니다. 숙제가 남았죠. 네. 예, 예.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있잖아요. 이제 무조건적 현금급여
급여제도 이건 이제 범위 확대를 기본소득의 원칙 중에서 무엇의 확대로 다 규정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다 확대했으면 지급 대상이 확대된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네요. 근데 BIKN의 보편성 규정대로라면은 보편성의 확대는 아니잖아요. 네. 둘 다 미충족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기본소득의 확대 측면에서든 뭐 온전한 기본소득과 어떤 게 더 가깝냐 차원에서든 양자가 동등하게 취급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진일보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뭐가 우리 기준대로라면 뭐가 더 충족된 거야? 보편성이 확대된 거야? 아니잖아요. 보편성이라는 건 그 집단 내에서 다 주느냐 안 주느냐만 가리키는 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그 없죠. 청년 네. 기본소득을 실험으로 보는 사람이라 아, 그래서 또 실험 규정은 좀 미비한 실험. 네. 실험의 제 조건이 좀 미비했지만 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실험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거 이렇게 해요. 네. 성남시에서 실험하다가 경기도 실험을 확대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모두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그럴 것 같아요. 확대된 건 맞으니까. 확대. 예, 제가 좀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면 뭐 여태까지 논의가 좀 산만해가지고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기존의 BNA 규정에서 보편성은 자산조사 없음이었어요. 그다음에 무조건성은 노동 조건 없음. 노동 조건 없음이었어요. 근데 BIK는 이걸 두 개 다 합쳐가지고 다 무조건성으로다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편성은 뭐냐? 한 지역, 그러니까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 범위 내에서 그 지역민 전체한테 주느냐, 일부한테 주느냐, 요거를 판별하는 보편성 지표가 돼요. 보편성은. 지급 대상의 측면이다.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무조건성이 굉장히 더 중요한 원칙이 되는 반면에 보편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여기도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BNA 규정에서 보편성은 판별 기준이자 정책 목표를 모두 포함한 원칙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산조사 없이 모두에게에서 자산조사 없음이라는 거는 기본소득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이지만 모두에게는 정책 목표의 성격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모두에게 다 줘야 된다라는. 근데 새롭게 제기된 우리 보편성 규정 있잖아요. BIKN의 규정은 특정 집단 내 모두냐 일부냐 요거만 이제 판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 기준으로서의 명확성은 확보가 돼요. 뚜렷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책 목표로서의 성격 부여는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물론 이게 그래서 보편성 규정 자체가 바뀌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왜 우리가 충분성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원칙으로 넣지는 않지만 정책 목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뭐 이런 식 주는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라고 할 거냐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 기본소득의 모든 제도 모든 그 요건들을 다 충족했어요. 충분성까지 충족했어. 근데 한 네 단위에서 이루어져.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 완전 기본소득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개념상으로는 5가지 요건 다 갖췄고 충분성도 갖췄어. 근데 리에서 이루어져. 근데 완전 기본소득이야. 그러면 옆에서 일반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저게 완전한 기본소득이야? 상식적으로 의아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보편성 규정을 그 판별 기준으로서의 그 우리가 지금 그 BIKN이 갖고 있는 규정 플러스 정책 목표로서의 보편성 규정을 이걸 좀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가지를 나눠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작은 지역에서 하는 것은 작은 지역에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는 것은 사실은 그 훌륭한 기본소득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로 나가기 위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흐름이라는 규정으로 다 그걸 해야지
그게 이제 완전 기본소득이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다 했었을 때는 사람들이 동의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얘기가 참 버벅거렸는데 하여튼 네, 이렇다 240회에서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보편성에 대한 BIEN의 규정과 BIKN의 규정이 지니는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건희님이 언급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 현실화에 좀 더 앞서가다 보니까 개념상으로 난점과 괴리감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뭐 대선 전국이 열리면서 또 이런 논의가 또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정책들이 등장했다가 또 사라졌다가 이렇게 명멸할 텐데요. 기본소득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본소득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나눈 김에 좋은 행사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애청자분들께. 작년에 아쉽게 그 한국 기본소득 포럼이 못 열렸어요. 코로나19로. 네네. 근데 올해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이 11월 25일부터 26일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 이런 주제로 이번에 이제 이틀 나온 동안 책 제목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BIKN에서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답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아마 이 방송이 이제 업로드돼서 여러분에게 닿을 때는 이게 열리고 있는 가운데일지 아니면 끝났을지 이거는 좀 알 수 없지만 뭐 이후에라도 이 행사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이후에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 채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누구든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차리 쌤이 또 아하, 발표도 있어요. 네. 네. 25일날 세션이 2개가 있는데요. 네네네. 첫 번째 세션은 기본소득의 원천으로서의 공유부 에 대한 내용이고요. 발표가 남기엽 선생님하고 장배 선생님이 하시네요. 그다음에 그 뒤로 세션 2가 4시인데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 발표를 김찬휘라는 사람이 하네요. 예. 그다음에 접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현석 정의당 위원장님이 또 하시고 다음 날 26일에는 세 번째 세션이죠. 기본소득 로드맵과 사회 서비스가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 네, 이거는 또 라운드 테이블로 이제 여러 명의 패널이 참여합니다. 두 번째 세션 4는 사회운동가 만나는 기본소득. 그래서 다양한 사회운동가들, 사회복지사, 라이더, 뭐 동물권위원회 집행위원장 이런 분들이 나오시고 계시고요. 마지막 날은 세션 5의 마지막 게 경기도 기본소득. 네네네. 이거는 최강은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게 돼 있네요. 서정희 교수님도 이지은 선생님과 함께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렇다 240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